네, 안녕하세요. 너울고입니다. 오늘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비썸 화면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로 총 수익률은 플러스 4.6%, 총 평가손익은 23만원 되고 있고요. 총 매수 금액은 500만원이 드디어 넘어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전부 다 플러스로 돌아서 있는 상태고요. 제 메인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많이 좀 자산 증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치만 잠깐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기분에 취한 그럴 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떨어지든 올라가든 크게 신경 안 쓰고 자산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자, 미국 정부는 현재 테슬라의 2배 이상인 4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면 여기 차트를 보시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트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A 거버먼트, 미국 정부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미국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사실상 압수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킹 집단에서 압수한 비트코인들, 과연 이런 것들을 경매로 진짜 팔아버릴지 아니면 시장에다 내다 던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전쟁 임박, 그런 문제들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 암호화폐 전쟁도 그 속에서 함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을 경매, 매각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 전 또한 러시아나 어떤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지갑 자체가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고래 지갑들 중에서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자, 미국의 블랙록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미 자산운용 대기업 블랙록은 투자가 클라이언트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코인데스크 정보 소식통의 내용으로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블랙록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 알라딘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사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산시장 블랙록이 그렇게 조그마한 동네 어떤 작은 자산운용 기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좀 계속해서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미국 테네시주 의원 암호화폐 NFT에 대한 투자를 지자체에게 허가하는 법안을 제출한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원래 테네시주가요, 현재 주의 자금의 투자처를 채권이나 미국 재무부의 단기 증권으로 제한을 해져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암호화폐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법안을 낸 겁니다. 법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2일에 제출돼서 7일에 금융세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요. 현재 금융세위원회에 회부된 곳까지 진행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각 지방 정부에서 직접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테네시주 안에.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센티멘트 데이터 분석. 12월 이후에 비트코인 고래들이 22만 비트코인을 축적했다라고 합니다. 12월 이후면 지금 딱 2달 됐거든요. 자, 내용 보면 트윗에 따르면 이들은 1000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들이에요. 고래들. 1000 비트코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에 지난 12월부터 7주 동안 이 고래들이 얼마를 축적했냐면 22만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축적을 했다. 원화로 11조 7,412억 원 상당이다. 이 고래들은 왜 지금도 계속 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죠?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난 그냥 돈을 갖다 버리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죠?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인투더블럭이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100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가 축적에 적극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계속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암호화폐 사업 개발 책임자를 고용 중이다 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자들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암호화폐 사업 개발 책임자,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을 하나 개척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지금 암호화폐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요한 점은 여기 그런 게 나옵니다. 자, 분명히 뉴스 제목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암호화폐 사업 개발 책임자를 채용한다 라고 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다 웹 3.0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밑에가 미래 웹 3 전략을 세우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웹 3.0 전략을 지원하고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암호화폐 사업개발 책임자를 채용하는데 뒤에서는 갑자기 웹 3.0 얘기만 하느냐? 이게 연계가 있다라는 거죠. 웹 3.0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웹 3.0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웹 3.0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스토리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스토리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장성 코인들, 그런 코인들 많이 있죠. 뭐 그런 코인들이 또 어느 정도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에 대해 다양한 강점을 보여주지만 아직 바닥을 치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 보면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 분석가인 마이크 맥글론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장기 강세 분석 데이터를 발표했다. 다만 이 분석가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다. 한 번 더 바닥을 쳐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도를 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면 분할 매수, 그죠? 하락하면 분할 매수. 그러면 나중에 큰 돈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자, 비트코인은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온체인 데이터. 그 이유는 테더, USDT, 주소 활동의 큰 감소 때문이라고 회사 분석팀은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러니까 테더를 보관하고 있는 여러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보관하고 있는 지갑들이 이 네트워크가 활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석에 따르면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활성화가.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69,000달러의 역사적인 정점에 도달한 이후 급격히 감소했는데, 보통은 USDT 거래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를 거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자, 바이낸스 코인 고래가 71.7억 원 상당의 500만 에이다를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71.7억 원 상당의 500만 에이다를 구매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71.7억 원, 물론 뭐 돈이 많은 고래겠지만 이 사람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71.7억 원 상당의 500만 에이다를 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BNB 고래가 무려 500만 에이다를 구입했다 라고 이렇게 웨일 얼럿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러시아 소식이 좀 하나 있습니다. 자, 보고서 러시아 암호화폐를 화폐 형태로 인정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러시아가 왜 그럴까,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자, 러시아가 왜 갑자기 암호화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할까? 얼마 전에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갑자기 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선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금 군사까지 파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 총리를 만나가지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침공을 감행할 시에는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그 가스 배관을 단절시키겠다라는 협박을 또 하기도 했었죠. 여러분들 뭐 뉴스를 보신다라고 하면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 가스 배관이 끊겨가지고 독일로의 어떤 가스 이송이 중단되어 버리면 어쨌든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전체 수출액의 3분의 2가 지하 자원에 대한 수출이기 때문에 그 배관이 끊긴다라고 하면 어쨌든 러시아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내세우는 두 번째 카드가 뭔가요? 두 번째 카드는 바로 금융 제재입니다. 금융 제재.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달러 기축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제재만큼 어쨌든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러시아는 뭘로 타개하려는 걸까요? 암호화폐로 타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돈을 송금하려고 해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타국으로 화폐를 송금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만약에 러시아 금융시장을 통제해버리면 그 해외 시장으로의 송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금융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외로 얼마든지 자금의 송금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급작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현실화 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미국 법무부가 약 5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 3위로 급격하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경매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 미국 정부가 이거를 계속 보관을 할 것이냐 라는 건데요. 만약에 러시아와의 어떤 이런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쨌든 암호화폐의 패권을 러시아가 가져가느냐 미국이 가져가느냐에 대한 어떤 싸움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당분간 이 비트코인을 홀딩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런 갈등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것들도 굉장히 투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중립 상태입니다. 50포인트 되겠고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44,745달러고요. 도미넌스는 41.3% 되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1%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 62%, 숏 포지션 37%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뉴스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정세가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또 그런 복잡한 관계에 휘말렸을 때 어쨌든 우리 암호화폐가 더 큰 가치로 사람들이 눈독 들일 만한 그런 자산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